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쇄국정책으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흥선대원군과 지금의 우리 민족끼리를 부르짖는 주사파 정권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척합이 이는 대원군이 서양 오랑캐를 배척하자며 전국에 세운 비석이죠. 혹자는 대원군이 조선의 문물을 자랑스럽고 위대하게 여겨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나라를 닫아 걸고 봉건왕조가 성장하는 민중 세력에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죠. 청나라가 서양 제국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대로 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 눈을 가리고 상대를 보지 않는 정책을 쓴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눈을 가리면 남들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줄 아는 천진난만한 생각이었죠.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개방을 서둘러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인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 조선과 일본의 차이를 하늘과 땅으로 벌려놓으며 나라가 몰락하는 원인을 제공하죠. 대원군, 아니 조선의 문제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죠. 약소국은 외교를 잘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몰라 대응하지 못하니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군침을 흘리며 이권을 강탈하고 식민지로 삼으려 노리는 형국이었죠. 능력이 안 된 걸 탓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일반인의 경우이고 정치인은 무능한 것이 가장 큰 죄이죠. 무능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자신의 무능으로 망했을 때 난 최선을 다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까요. 대원군은 청과 일본과만 교류하던 4대 교륜 관계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자 일본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리죠. 이때 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했고 그 결과 사이가 어떻게 변하며 외국과 어떤 관계가 설정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조선이 전쟁 한 번 없이 나라를 빼앗기는 무능함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동강에 침입한 대포 두문을 실은 미국배 제네럴 셔먼호를 화공으로 불태우고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조선의 국방이 강해서 적을 물리친 것으로 착각하는 우물하는 개구리적 사고방식도 나라를 더욱 쇄국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죠. 미국과 프랑스가 물러간 것은 조선이 강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소수의 군대가 왔고 한강의 수심이 일정치 않아 한강으로 군함이 진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대원군은 이를 조선의 국력으로 착각하였고 그 무능의 결과로 조선이 식민지를 겪고 아직도 분단의 고통을 겪게 만든 대원군의 착각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둘째, 우리만 원치 않으면 세계와 분리될 수 있다는 착각. 셋째, 세계의 질서에 정확히 반대되는 국가 정책을 해도 된다는 착각. 결과적으로 위정척사는 우리의 발전만 가로막았을 뿐 결국 일본과의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으로 강제 개항을 하게 되죠. 국제정세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이런 말이 있죠.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약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다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하며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국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보다 힘이 약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죠. 패권국 미국을 포함해 세계 4강으로 불리는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구한말의 조선시대와 다른 점은 우린 지금 패권국 미국과 동맹이란 점이죠. 또 미국의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일본 또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축을 이루고 있어 배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조선은 남북이 하나였지만 지금 우린 반으로 갈려있다는 점도 다르죠. 또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 우린 조선과 같은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국들이 강해서 비교적 약해 보이지만 우린 세계 7대 군사강국이며 10대 경제대국이죠. 이런 강국을 만든 원천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안보를 안정시킨 것에 기인하죠. 미군이 수만 명이나 들어와 있는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침공한다는 건 미국을 침공하는 것과 동일시되기에 이러한 안보의 안정이 기인해 수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은 조선과 달리 왕이나 특정 신분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국가이죠. 구한말에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던 노비들에게 애국심이 있었을까요? 양반과 관료들이 엄청난 횡포와 수탈을 당한 천민과 상민들에게 자발적 애국심을 기대하긴 힘들었죠. 그런 후진 조선이 지금의 모두가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모두의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이죠. 이런 국가가 지금 조선의 패망의 길을 똑같이 걸으려 하고 있죠. 지금의 좌파 정권의 지도부의 상당수는 북한의 김일성을 숭상하는 주사파들이죠. 또한 동맹국 미국을 적으로 대하며 적국 중공의 편을 들며 동맹을 깨고 적의 편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죠. 조선처럼 망해간 청나라를 숭상하다 같이 망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죠. 일본과의 관계를 깨려는
지금의 좌파 정권의 목적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죠. 일본은 미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 있어 미국의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는 국가인데 말이죠.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이죠. 심상정이 말했죠. 동지들이 사회주의에 실패했다고 해서 왜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해야 하냐고 아예 대놓고 말한 것이죠. 좌파들, 그들은 지금 나라를 북한이나 중공처럼 만들려 합니다. 그것도 자본주의의 담호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빨아먹으면서 말이죠. 추미애가 중공의 부동산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은 사유재산의 부정을 의미하는 말이죠. 국민의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경제가 지금처럼 번성할까요? 그럼 주사파 정권의 착각에 대해 알아보죠. 첫째,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만들면 중공이 우리 편이 될 거란 착각. 둘째, 중공이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을 모두 이길 거라는 착각. 셋째, 우리가 미국과 중공의 균형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만들면 중공은 우리 속국으로 삼으려 할 것임을 알아야 하죠. 중공이 아닌 중화민국의 장제스도 한국을 반식민지로 삼으려 했으니까요. 영토를 붙인 국가가 강해지는 걸 좋아하는 나라는 없죠. 그게 바로 지정학의 정치학이죠. 그럼 중공은 말에 무엇을 할까요? 예전에 카터가 주한미군을 빼려하자 중공이 이를 만류했죠. 북한이 남한을 먹어 통일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죠. 남이든 북이든 한반도의 통일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요. 지금의 세계는 중공을 적으로 돌리고 있죠. 미국, 일본, 유럽이 대부분의 국가들과 호주, 인도까지 전 세계가 중공을 적으로 삼고 있는 이때 중공 편을 든다는 건 정말 자살행위죠. 그것도 우리 영토와 영의 역사를 노리는 나라의 편을 든다는 건 매국의 또 다른 이름이죠. 지금은 냉전과는 상황이 다르죠. 세계의 반이 소련 편을 들었던 냉전과 중공 대 전 세계가 싸우는 결과를 예측 못하는 건 친중하는 주사파 정권뿐이죠. 또한 우린 균형자가 될 수 없죠. 우린 이미 미국을 수십 년 전에 우리 편으로 선택하는 동맹을 맺었고 우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죠. 공산독재와 한 배를 탄다는 건 공산독재를 찬동한다는 것이죠. 균형은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섰을 때 힘의 균형이 달라져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공편에 서더라도 대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냥 같이 망할 뿐이죠. 1,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는 나라 편을 들었던 국가들의 말로를 생각해보면 지금 친중은 구한말의 친일에 버금가는 멍청한 짓임이 자명하죠. 대한민국은 구한말과 전혀 다른 나라죠. 그러니 선택도 당연히 현명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하죠. 예전 같은 착각을 다시 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면 그건 국민이 구한말 수준이라는 반증이겠죠. 우린 현명한 판단을 해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강하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